정형외과 전문의 서희수입니다. 나이가 들면 신체의 여러 부위가 고장이 나게 되는데요. 특히나 어깨나 무릎은 워낙 사용량이 많은 관절이기 때문에 40대에서 50대 이후가 되면 한 번쯤은 다 아파 보셨을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깨와 무릎 질환의 그 퇴행성 관절 질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게 하면은 이 수술하지 않고 좀 내 몸의 힘줄이나 연골을 재생할 수 있을지 그 세포 재생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설명드릴 질환은 바로 어깨 회전근개 파열입니다. 회전근개는 어깨를 움직여주는 힘줄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힘줄이 연세가 40대 이후가 되면은 노화가 되면서 가늘어지고 약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다가 찢어지는 질환을 바로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하고요. 그림처럼 보시면은 이 회전근개 힘줄에 이렇게 구멍이 나 있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옷을 오래 입으면은 옷에 구멍이 생기다가 이게 벌어지는 것처럼 한 번 이렇게 파열이 되면은 점차 구멍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회전근개는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치료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어깨를 움직여주는 힘줄이 찢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어깨를 사용할 때 아프겠죠. 그래서 이제 회전근개 파열의 증상을 보자면 첫 번째는 어깨를 쓸 때 아프다. 두 번째는 어깨를 움직일 때 내 맘대로 팔이 잘 안 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을 올릴 때나 뭐 뒤로 돌리기가 어렵고 선반 위에 물건을 이렇게 올릴 때 악 하고 그 갑자기 통증이 있으면은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을 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야간통이라고 하는데요. 밤에 아파서 좀 잠을 자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 아픈 어깨를 아래쪽으로 해서 이렇게 옆으로 누우면은 여기가 불편하다. 혹은 똑바로 잤는데도 어깨가 옥신옥신 혹은 콕콕콕 찌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러한 야간의 통증이 나타난다면 회전근개 파열이 진행이 되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통증이 있거나 어깨가 불편하신 분들은 빨리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셔서 어떤 정밀 검사를 받아보실 것을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회전근개 파열 증상을 저희가 통증과 움직임의 제한으로 알아봤는데 아프다고 해서 뭐 통증이 있고 움직임이 어렵다고 해서 다 회전근개 파열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검사를 해야 될지 지금부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제 초음파 검사라는 법인데요. 이 어깨 회전근개는 힘줄이기 때문에 엑스레이를 찍어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엑스레이 말고 우리 산부인과에서 태아를 자세히 보는 그런 초정밀 초음파로 회전근개 파열을 쉽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중간 그림에서 보시면은 바로 의료진이 초음파 기계를 어깨에 대고 쉽게 진단이 가능하고요. 정상 회전근개는 이 두껍게 힘줄이 새 부리 모양으로 두껍게 이어지는 반면에 비정상 회전근개, 그러니까 파열이 된 회전근개는 아주 뭐 가늘어졌다든지 찢어진 게 쉽게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40, 50대 이후인데 어깨가 이유 없이 2주 이상 아프다. 그때는 바로 가까운 어깨 병원에 가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진단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치료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회전근개는 일단 손상이 되면은 재생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게 찢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그러면 수술을 하는 것이 아니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우리가 옷도 찢어진 걸 놔두면 이게 저절로 안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 봉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많이 물어보시는데 우리 인체는 이 옷이랑 달리 구멍이 있어도 그러니까 일부가 찢어져도 주위 조직이 다 그걸 보충을 해줍니다. 우리 이가 하나가 없다고 해서 뭐 자라나는 건 아니지만 옆에 이도 있고 다른 이도 있고 잇몸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능을 할 수 있거든요. 물론 뭐 중요한 어금니가 빠지면은 뭐 임플란트나 다른 걸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미국 정형외과 학회에서는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되었을 때 이 몇 가지 경우에만 수술을 해라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증을 완화하는 주사나 재활치료 후에도 통증이 6개월 이상 지속이 된다든지 처음 진단이 되었을 때 파열의 크기가 3cm 이상 이런 대형 파열이거나 현저하게 근력이 저하가 심해서 팔을 아예 못 올리는 분들이 계세요. 이럴 때는 수술을 해야 되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비수술적인 치료나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해라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이 환자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내가 수술을 당장 할 정도는 아닌데
그렇다고 일반 약물 치료나 주사로는 통증이 계속 있는 경우에 어떻게 하냐 많이들 물어보시거든요. 사실 이런 중간에 위치하신 분들이 한 9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합 수술을 하기에는 조금 아깝고 그냥 놔두기에는 좀 애매한 그런 대부분의 경우에 어떻게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을지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재생치료는 뭐냐면 줄기세포 치료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 번쯤은. 마치 줄기세포처럼 절개를 하지 않고 내 몸의 치유 성분 혹은 내 몸의 세포 조직을 활성화해서 안 낫는 조직이 재생되도록 하는 그런 치료를 갖다가 재생치료법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병원이나 메이오 클리닉 정말 유명한 전 세계에서 1, 2위 하는 병원들 이런 유수의 병원들에서는 아예 재생치료 센터가 정형외과 내에 단독으로 설립이 되어서 어깨나 무릎 질환을 잘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재생치료를 어깨나 무릎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어깨 재생치료가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자가권 재생술을 설명을 드리자면 회전근개가 찢어졌는데 저절로 재생이 안 되기 때문에 이 회전근개 힘줄 세포를 증식시키고 분할을 시켜서 이 찢어진 부분을 강화를 하자 이런 논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손상된 회전근개에 정밀 초음파를 보면서 콜라겐이라는 물질을 투여합니다. 이 콜라겐은 회전근개 힘줄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 손상된 부위의 회전근개 파열 부위에다가 직접 콜라겐을 주입하면 정상 콜라겐 합성이 촉진이 되어서 구멍이 조금 메꿔지고 이렇게 강화가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치료를 하고 두 번째로는요, 힘줄과 뼈의 그 경계 부위에다가 세포 재생을 촉진하는 약제를 넣게 돼요. 그 약제가 들어가면 이제 주변 세포를 자극을 하면서 세포 증식이 점차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콜라겐도 주입을 하고 힘줄에 세포 증식 약제도 넣어서 회전근개를 재생을 한다라는 것이 바로 자가권 재생술이라는 재생 치료가 되겠습니다. 자가권 재생술은 전신 마취가 아니라 부분 마취하에서 환자분과 대화를 하면서 시술이 가능합니다. 정밀 초음파를 보면서 콜라겐이나 세포 증식을 촉진하는 약제를 주입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회전근개를 재생을 시킨다라는 치료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초음파 사진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어요. 이 초음파로 손상된 부위를 확인을 하는 것이 바로 왼쪽 사진이 되겠고요. 오른쪽 사진은 힘줄과 뼈의 경계 부위에다가 이 빨간 부위가 바로 이 노랗게 경계된 회전근개에서 찢어진 부위입니다.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파열 부위에 정확하게 이제 특수한 바늘을 주입을 해서 이제 약제를 주입을 하게 됩니다. 이때도 약제가 들어가면 속에서 출혈이 일어나는데요. 인위적으로 약간의 출혈이 일어나면은 그 피 안에 혈액 안에 있는 치유 성분들이 활성화돼서 이 치유 반응이 촉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가권 재생술에 들어간 약제와 더불어 치유 반응이 한 수개월에 걸쳐서 점차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사진은 이제 저희가 시술 전과 후에 전자현미경으로 그 찢어진 파열 부위를 한번 관찰을 해봤어요. 이것이 바로 그 콜라겐 조직이에요. 어르신들이 이제 노화가 되면 피부가 쭈글쭈글해지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콜라겐이 피부도 주된 성분을 구성하고 있는데 이 콜라겐 배열이 왼쪽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되기 때문에 피부가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가권 재생술 후에 관찰을 했을 때는 아주 일렬로 이쁘게 배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젊은 사람 피부 탱탱한 것처럼 회전근개를 이루는 뼈대인 콜라겐이 규칙적으로 배열이 바뀐 것을 저희가 재생술 후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어깨 회전근개 파열의 재생치료인 자가권 재생술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깨 회전근개 파열뿐만 아니라 자가권 재생술은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도 자주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릎 퇴행성 관절염 하시면은 뼈를 보호하는 연골이 닳아지는 병이에요. 어깨 회전근개임줄처럼 무릎 연골도 한번 손상이 되면은 저절로 재생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닳아지는데 이렇게 이제 자가 연골 재생술이라고 합니다. 이 정밀 초음파를 보면서 콜라겐을 주입을 하고 연골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는 약제를 정밀 초음파를 보면서 정확하게 투여를 하게 되면은 연골 재생이 퇴행성 관절염에서 서서히 일어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시술 전에는 연골이
달아 있어서 마치 뭐가 파묻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시술을 저희가 잘 했더니 시술 후 6개월째 이 연골이 하얗게 재생이 된 것을 저희가 내시경으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 이 정도에서 보시면 이 연골이 다 벗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연골이 깨끗하게 재생된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가권 재생술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가권 재생술은 회전근개 힘줄 세포의 분화와 증식을 촉진을 해서 파열된 부위를 재생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콜라겐이나 세포 증식 약제를 이용을 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부분 마취 하에서 당일 시술과 퇴원이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뭐 팔걸이를 오래 하셔야 될 필요도 없이 바로 다음날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에 바쁜 현대인한테 조금 더 적합한 방법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말씀드릴 재생치료는 골수 자극 재생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것을 풀어서 하자면은 내 몸의 뼈에 그 자극을 주어서 골수가 나오도록 하는 방법인데요. 이 골수 안에는 줄기세포나 여러 치유 성분이 아주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뼈 부위, 파열된 뼈 부위에 정밀 초음파를 보면서 작은 바늘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개 구멍을 뚫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게 생성된 구멍에서 골수가 나오게 되는데 이 골수에 있는 치유 성분이나 줄기세포를 이용을 해서 찢어진 회전근개 힘줄을 강화를 하고 봉합 후의 재파열을 방지한다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이제 내시경으로 속을 정확하게 관찰을 한 사진인데요. 왼쪽 그림에 보시면은 파열돼서 이 뼈가 이렇게 허옇게 드러나 있어요. 그 부위에 저희가 특수한 바늘을 넣어서 작은 구멍을 만들었고요. 이 생성된 구멍에서 이렇게 검붉은 골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검붉은 골수 안에 있는 치유 성분이 아주 많이 함유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치유 성분이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해서 힘줄의 재생도 촉진하고 재파열도 방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분의 경우에는 회전근개 파열이 아주 초대형 파열이셨어요. 이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3cm 이상의 파열은 수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환자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봉합수술을 하면은 완치가 되는 것이 아니냐. 왜 굳이 귀찮게 세포재생 치료니 재활치료니 이런 것들을 해야 되냐 물어보세요. 그런데 이 어깨 힘줄 회전근개는 봉합을 한다 해서 그것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즉 재파열이 잘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3cm 이상의 대형 파열은 봉합수술을 해도 재파열되는 빈도가 10명 중에 4명 이상 4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이제 골수자극 재생술을 같이 해서 이 재파열의 빈도를 낮춰야만 합니다. 우리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수술을 받았는데 도로 끊어지면은 이 환자분 입장에선 참 답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재생술을 같이 시행을 하면은 이 재파열되는 빈도를 40% 50%에서 10% 이하로 낮출 수 있다라고 보고되어 있어요. 지금 저희가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MRI 사진 왼쪽을 보시면은 파열이 아주 큰 경우고 이런 경우 봉합술을 해 놓아도 재파열되는 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이 골수자극 재생술을 같이 병행을 했을 때는 재파열되는 빈도가 10% 이내고 6개월 후에 MRI를 찍어봐도 아주 튼튼하게 잘 힘줄이 제자리에 붙어 있는 것을 저희가 관찰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골수자극 재생술은 사실은 무릎 질환에서 먼저 개발되었습니다. 이 무릎 퇴행성 관절염에서 연골을 재생하기 위해서 개발이 되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이 벗겨져서 뼈가 드러나는 질환입니다. 그런데 이 뼈가 드러난 부위에다가 이 특수한 바늘로 구멍을 여러 개를 뚫게 되면 안에 있는 골수가 나와서 이렇게 연골을 메꿔주게 돼요. 요걸 이제 치료 사례를 저희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하얀 연골이 정상인데 뼈가 이렇게 드러나서 뼈끼리 부딪히기 때문에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구멍을 이렇게 뻥뻥뻥뻥 뚫어놔서 한 6개월 지나니까 연골이 생긴 거예요. 물론 처음 원래 어머니한테 물려받은 연골보다는 못하지만 이것과 이것을 비교해 보시면 뭔가 덮여 있는 게 훨씬 낫겠죠. 그래서 이렇게 골수자극 재생술의 특징을 저희가 정의를 해보면은 어깨 회전근개의 재파열도 방지를 하고 회전근개도 강화를 할 뿐더러 무릎 연골의 재생을 촉진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골수 내 치유 성분을 이용을 하는 건데요. 다른 사람의 골수를 이식받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서 매일 생성되는 골수를 차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헌혈을 한다고 해서 뭐 뇌가 어떻게 잘못되지 않지 않습니까? 골수는 내 몸에서 계속 생성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안전한 특징이 있겠고요. 자가권 재생술과 마찬가지로 부분 마취 하에서 당일 시술과 퇴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상생활로 보다 빨리 복귀할 수 있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